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략에 대한 고민, 키워드와 함께 같이 해보시죠.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키워드 바로 열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1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된 코멘트, 액션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 높여야 될까 궁금해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위로 이 중국 소비 키워드를 선정을 했는데 그만큼의 의미가 이번 주 있을지 궁금해요. 장 초반만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월요일장의 들썩임에 관련주 주목도 높여도 될까요? 네, 일단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한중일, 일본에서 있었던 이런 장관급 회담에서도 뭐 기사 내용으로만 참고를 해보면 뭔가 기대감을 높이는 그죠? 내용들이 문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포트까지 곁들여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또 보아요 또 포럼이 있죠.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투자 관련된 또 모멘텀들이 발생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왕이 부장과 또 50분간의 회담 뭐 내용도 있었고요. 사실상 기사는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3분기에 또 무비자 관련된 이슈도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면은 분명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관련된 종목군들, 산업군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들 중에서 뭘 봐야 될까가 제일 고민일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은 저는 엔터랑 화장품은 순위권에 올려놓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무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면 관광 쪽으로 이슈가 될 거고, 그럼 카지노 쪽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이쪽이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직 물음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앞에 두 개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한쪽은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한쪽 같은 경우는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신규 아티스트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뭐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글로벌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폭이 많이 좋아진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부각이 되면 펀드적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뭐 오늘 YG엔터 같은 경우 또 저평가 관련된 맞아요. 부분으로의 좀 리포트도 나왔고 목표 주가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제 텍스 리펀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살펴보시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을 볼 때 저희가 대형주가 크게 거래량이 실려주고 그쪽에 대한 관심이 가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보기는 하잖아요. 중국 소비 역시 마찬가지의 패턴을 봐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호텔신라의 거래량이 터져준다거나 뭐 롯데 관광개발 뭐 이쪽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쪽의 거래량 자체를 그 트리거로 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뭐 카지노 관련된 쪽에서는 그래도 좀 붙을 거예요. 근데 호텔신라가 거래량이 붙을 거라고는 조금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호텔신라까지 강하게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뭐 대부분의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가가 뭐 우리가 이제 망고빙수랑 좀 비교했었잖아요. 예전에는 하나 팔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다였는데 못 사요. 지금은 하나로 안 되죠. 2개 내지 3개를 팔아야 한 번 먹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일단 좀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포인트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그러면 중국 소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게 이 이슈에 대한 무게감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주에 한번 반도체가 오른 이후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그리고 관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회피 심리, 대안의
성격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네.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은 어느 한 가지 섹터가 올라가면 사실 뭐 그거 하나가 어느 한 가지 이유로 올라가기보다는 사실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 변동성이 어쨌든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계속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이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최근 한 몇 주 동안 보여줬던 좋은 뉴스들을 계속 갖고 왔던 종목들은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한령 관련주,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호텔신라나 글로벌 이제 롯데관광개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매출이 대부분이고 주가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써야지만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소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중국 내에서의 소비 기본적으로 한한령 해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중국 자체 소비를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중국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쓰는 것보다 중국 안에서 쓰는 소비들을 더 진작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품이나 엔터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한령과 관련된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다른 올라가고 있는 화장품 주식들 대비하면 또는 엔터 주식들 대비하면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쪽 한한령 섹터가 향후에 이제 3월달, 4월부터 또 이제 주도주가 좀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센 주식들이 앞으로도 셀 확률이 계속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키워드가 슬쩍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저는 황유연 PB 팀장님 생각을 하면 VT 생각만 항상 났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해외 진출 생각을 하고 중국 맞습니다.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만약에 원픽을 여기서 선정을 해주셨다고 네. 하면은 VT일까요? 지금 화장품은 중국 쪽 매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그다음에 몇몇 이제 잘 나가는 화장품 업체들은 일단은 시장에서 먼저 알아봐주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좀 싸게 사서 엉덩이 싸움 할 만한 종목들은 말씀하셨던 VT라던가 여러 또 다른 화장품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화장품들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뭐 센 주식이 좋다라고 말씀드려도 위에 있는 주식을 못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는 무조건 밑에서 사서 기다려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VT 같은 종목들 사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탑픽으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코스맥스나 파마리서치 같이 이미 잘 가고 있는 종목들에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또 그쪽에서도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오늘의 원픽은 그러면은 네, 코스맥스로. 오늘은 코스맥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 오늘은 코스맥스일까요? 사실 나올 때마다 화장품 종류별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때 말씀드리는 거기는 한데요. 일단은 ODM 업체 중에서 코스맥스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요. 또 실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봤을 때 코스맥스는 조금은 무거워서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만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ODM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지금 중국 업체들이 현지 브랜드를 통해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코스맥스 통해서 ODM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올해 실적 개선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한 석 달을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일이 나왔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큰 부담 없이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하지만 좀 느릴 수 있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오늘은 코스맥스 원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하차한 본부장님과 이 부분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에 대한 이야기는 들썩들썩 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변동성에 대해서 좀 물음표실 것 같고 게임과 같은 경우도 중국 판호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까? 지금도 괜찮을까? 워낙 소외된 쪽을 봐야 된다는 코멘트도 많은데 이쪽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게임이요? 네.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신작이 있는 기업들이나 뭐 이제 중국에 오픈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죠. 뭐 NC도 마찬가지인데 주가가 별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 뭔가 이제 엄청나게 게임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프트업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순위가 꽤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제 때어래 이상 분들이 게임을 진짜 많이 했었던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했었던 건 MMORPG, 돈을 때려 박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고, 모바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국의 모바일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건 인구수 대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게임의 트렌드가 상당히 바뀌었고, 과거보다 뭔가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뭔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콘솔에서 미국을 막 완전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짜 게임 하나하나가 대박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증권가에서 굉장히 리포트를 좋게 써줄 때, 그럴 때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판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외적 판호가 승인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럴 때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게임은 선제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판호 나오고 혹시나 게임 순위가 높아지는 걸 확인을 하고 그게 이슈가 됐을 때 쫓아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이 상승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흐름 자체가 유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뭐 크래프톤 같은 종목군들은 이미 일정 기간 동안에 연기금 수급 받으면서 쭉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어떠한 좀 부분을 노려보기에도 약간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슈 터지고 나서 게임주는 보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황 팀장님께서는 앞서 화장품 쪽에 원폭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소비 키워드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면 섹터만 딱 찝어주신다면 중국 소비에서 지금 딱 여기는 그래도 볼만하다라고 본부장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어딜까요? 저요? 네. 저는 엔터랑 화장품. 엔터, 화장품 네.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랜만에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계속 봐도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품목 관세 콕 집어서 이쪽 반도체, 자동차 이건 보류한다고 하는데 그럼 호재일까? 여기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품목 관세만 빠져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오늘 일시적으로 그간 못 갔으니까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로 이번 주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럼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오늘은 빠진다기보다는 굉장히 재미없는 흐름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자동차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네. 흐름인데요. 지금 대형주들 순환매로밖에 저는 생각을 일단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수차례 예방 주사를 맞아왔죠. 네, 관세 뭐 부과한다고 했다가 협상한다고 했다가 좀 뭐 연기한다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관세로 인한 영향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이미 2018년 10월 달에 크게 경험을 또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관세가 계속 되다 보면 결국 미국의 물가는 더 잡히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는 주식시장은 거의 다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관세와 관련된 조금의 좋은 뉴스만 나오더라도 오늘 같은 그런 흐름을 아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일단은 크게는 말씀드렸던 대형주의 수급 로테이션 매매가 지금 일단 일지화로 있는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한 영향은 좀 덜한 상태, 관세에 대한 주식시장 영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약간의 호재 뉴스만 나오더라도 좀 세게 반등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자동차 주식들을 사시면 사실 이제 부품주들을 고민해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대형주, 반도체도 대형주, 그다음에 자동차도 대형주,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일단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오늘 자동차가 올랐다 네. 이 관점보다는 대형주의 순환매를 활용하는 데에 더욱더 전략의 포커스를 네. 맞춰볼까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오늘 다행인 거는 뭐 이제 거래량도 좀 나와주고, 현대차 기준으로. 다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첫 상승 하루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급할 건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아직 여전히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느냐, 또 이어갈 거를 예상해서 사는 거는 말 그대로 예상하고 매매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또 내려가서 다시 또 다른 순환매로 간다라고 하면 또 자동차 섹터는 또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한 10%, 20% 정도의 상승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고, 또는 밑에서 내가 뭐 20만 원 초반대 사려고 했는데 못 샀다라고 해서 조급해하실 거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요. 조금 더 천천히 여유롭게 갖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도 매수 기회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대형주가 오히려 더 잘 갈 것이다 라면서 네. 이번 주 그쪽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수급적인 포인트 보시는 전략은?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 들어왔던 수급가고 저는 비슷한 논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현대 뭐 삼성전자만 이 가격에는 사서 기다릴만 하다 말씀드렸던 건 아니, 뭐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드렸던 건데 삼성자, 현대차는 뭐 사실 계속 사서 버티면 배당하고 주가 차익 다 모두 다 획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충격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게 주가에 결정적으로 하락할 주식을 상승할 주식을 하락으로 꺾어뜨린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이슈가 가장 좀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자동차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하창원 본부장님, 자동차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비슷한 계열 또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가 오늘 하루짜리입니까? 아니면 지난주 반도체와 같이 줄을 끌고 갈 수급 이슈가 계속 들어올 만한 섹터일까요? 뭐 저는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제일 부정적이었던 요인이 관세인데 관세 부분이 일단은 뭐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조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물론 대신에 이제 관세에 대한 상황이 다시 바뀌면 거기에 대한 주가 되돌림은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우리나라는 실적이 너무 좋은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근데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도 꽤 많아요. 뭐 물론 미래의 가치를 땡겼을 때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절대적인 현재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땐 자동차는 너무 싸죠. 그러면 공매도 이슈가 있을 때 아무래도 주가 위치도 낮고 뭐 배당은 지나가는 시점이지만 배당은 뭐 다음에도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봤을 때 뭐 충분히 접근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뭐 주가가 뭐 26만 원을 가고 28만 원으로 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장투하신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뭐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23만 원 라인 정도 그 위아래 박스에서 좀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어 매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지금 자동차를 들어가시는 거는 나는 장기 투자를 할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려고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꽤 있다. 실적 너무 좋지만 다 아는 거고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 역시 비슷하게 의사결정을 오늘 단기적인 수익만 챙기고 나가는 걸 추천하실지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트럼프잖아요. 언제 관세에 대한 멘트가 달라질 수 있는 모른다. 건데 그렇죠. 럭비고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일기 때 이미 너무나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했죠. 뭐 말했다고 해서 하루 만에 말 바꿀지 안 바꿀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면 안 바꿀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바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챙길 수 있을 때 챙겨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순환매가 계속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가 가지만 내일 중국 관련된 이벤트 있고 또 이제 수요일 날 또 폐암 학회부터 시작해서 또 모멘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흘러갈 때가 많기 때문에 과연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올라간 데서 다른 데로 계속 옮기고 할 텐데 그럼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들 다 감안하시려고 한다면 보유 아니고 뭐 좀 짧게 재미 봤다라고 하면 빼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열고 또 하나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본격적인 키워드 이야기하기 전에 문득 요 고민이 생기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황 팀장님, 이번 주에 돈이 갈 만한 이벤트는 풍성한데 불확실성이 워낙 많다라는 점 두 분 다 언급을 좀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무언가 적극적인 매수나 매도, 포지셔닝 자체를 이슈에 따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해요. 저는 현금이 있으시다면 네. 정말로 오늘 사서 내일 정도의 매매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매매는 좀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좀 쉬셔도 된다. 이번 주는? 네, 그렇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지금 사실 많이 조급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서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는 좀 그거를 참는 한 주가 되셨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어서 질문을 네. 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지금 보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와 비슷한 패턴의 스토리를 구상하고 네. 있잖아요. 유증한 다음에 자사주 그런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업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지 궁금해서 여기 좀 질문을 이어서 드려볼게요, 팀장님. 어떻게 역대 방사 최고 보세요? 규모의 유상증자고요. 일시적으로 반등 올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의 추가적인 반등 또는 전고점까지를 넘어서는 반등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또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기다리다 보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천천히 또는 요 구간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에 대해서 이 유증 이슈가 크게 나오면서 조금 쉬어간다? 네. 약간 불타다가 약간 좀 잠잠해졌는데 뉴스 그중에서 찾아본다면 미국도 이제 돈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트리거가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뭐 2대 주주자 해서 유니드가 움직이는데 여기에 네. 의미 부여도 가능할까요? 근데 보잉이 2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미국 관련된 방산주를 사시는 게 오히려 낫다.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최초에 유럽과 관련된 재무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럽 자체적으로 지금 재무장 하겠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유럽 자체 기업들이 한국만큼 빠르고 가격 좋게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방산 주식이 한국 방산이 조금 더 슈팅이 좀 나왔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한국 기업에 대한 의문점들은 최근에 이제 기사들도 사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은 물음표를 가지시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서 지금 방산 주식은 최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 뭐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말 그대로 보유자 영역이거나 또는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산 쪽 이슈만 따로 가려고 했는데 장중에 또 선박 관련 이슈가 나와서 조선 오늘 좀 움직임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해운 쪽까지 같이 했을 때 이슈가 좀 무리가 돼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가려고 합니다. 하차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미국발 이슈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해운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될지 다른 쪽이 좀 방산 쪽과 조선이 쉬어가니까 궁금합니다.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요, 중국 선박에 대해서 미국 입항 높게 받을 거다라고 나오고요. 그렇게 중국 선박에 대해서 높은 제재를 가하면 국내 선박 수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해운주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네. STX 그린로직스가 20% 이상의 오름세 계속 호가창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10,000원 선 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도 5%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해운 쪽에 오후장 움직임이 유독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뉴스에 빠른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어떻게 네. 이쪽 이슈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오늘 무역 대표부의 공청회 이슈가 있었죠. 중국 선박 관련된. 네. 그거에서 사실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게 해운주이고 이게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재를 하는 부분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제 관련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중동발에서 좀 지정적 리스크가 또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지면 뉴스들 보시면 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이제 운임에 대한 이런 루트 자체를 또 제한할 수 있고 과거에 또 그렇게 해서 해상 운임에 대한 상승 기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SCFI 지수나 이런 이제 운임 지수의 기조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단발성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1년 전에가 3,000대 3,400까지 올라갔다가 그때도 사실 그 운임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추세 상승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서 이게 이제 연초 구간, 12월 달 연초 구간만 하더라도 2,000대 있던 게 지금 1,200, 1,30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지수 자체가. 운임 지수가 떨어지면 사실상 이게 이제 뭐 공급에 대한 어떤 엄청난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따른 좀 순환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어야 뭐 하루 이틀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제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 벌써 20%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트레이딩이 정말 능해서 나 여기서 뭐 한 숟가락만 딱 하고 빠지실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뭐 무리하게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볼 이슈는 아니다. 오늘장 단기적인 반응으로만 일단 봐주셨습니다. 해운주까지 이슈 좀 커버해봤고요. 저희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수 도전의 포커스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밑에 쪽에서 그냥 튀는 걸까요? 여기에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뭐 이틀 연속 하한가 가는 종목도 있는데 이 정도면 시장이 강하다라고 봐야 될지 HLB 이야기로 무겁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주 일자리 일단은 반등입니다. 시장 다시 한번 시선을 7월로 옮겨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기술적으로만 판단하고 계신지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번에 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2번 실패 일단 한 거고요. 아마 중국에서도 굉장히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에서도 여러 가지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보완을 요구했다라는 거는 역시나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과거 작년하고 또 비슷한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올해도 또 분명히 또 하반기에도 농후하긴 합니다만 지금 하락 추세에서 이 기술적으로 분석해 드리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다른 제약바이오들은 사실 재미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시적으로 HLB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 또는 단기 스마트 머니들의 조금은 뭐 빠른 순환매 정도로 보시면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중립 이하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의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유럽 폐하마켓잖아요. 네. 뭐 초록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동성 다 경험을 하긴 했지만 일단 이벤트가 26일이기 때문에 그 주 초반에 대응책을 어떻게 짜야 될지도 궁금한데 이쪽 의견은 어떠세요? 가장 사실 FDA 뭐 승인 이런 것보다 더 정확한 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관심 있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든 뭔가 큰 의미 있는 결과물이 전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빅파마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뭐 리아켄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길게 보유해 보셔도 뭐 기술 수출이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앞으로의 대기된 뭐 좀 하케나 이런 부분 모멘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반대로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HLB는 오늘 먼저 선제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급이 빠져서 다른 쪽으로 지금 조금 오늘 쉬고 있는 바이오로 또 갈 확률이 좀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매매 정도로만 이용하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것 같네요. 그럼에도 좀 튀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서요. 줄기세포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이처셀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풀리질 않고 있고 그러면서 줄기세포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기다렸던 그 FDA 키워드가 나와서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걸까요? 이건 그냥 네이처셀에 대한 저는 개별 단독, 이슈로, 개별 이슈? 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괜히 이거 못 잡았으니까 왜냐면 이거 바로 점 상황으로 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일부 수급 들면 얘도 가나보다 해서 하는 건데 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건 뭐 정말 지극히 이 개별 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개별주는 개별주로 끝내는 게 맞다. 괜히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런 물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기업에만 해당된 이슈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HLB 그룹주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만 이야기해 주셨다는 점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 저희 반도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출퇴근길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죠. 앞서 제약바이오의 알테오젠과 같은 굵직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요인들이 있는지 영향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오늘 장에서도 괜찮은 건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어받아 주세요.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쪽이고요. 소부장 쪽에서도 장 초반 대비로는 그래도 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수급의 변화가 조금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약간
불안하실 것 같아요. 마이크론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라는 점인지 아니면은 수급적으로 오늘 자동차에 쏠려서인지 지금의 위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삼성전자 이제 올라와서 1% 조정받았는데 이걸로 흔들리시면은 네, 좀 투자하시기가 저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넥스트레이드 출범해서 이제 뭐 장전에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제 조금 더 안정성이 생기겠죠. 거래 시간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또 종목도 늘어나고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프로그램이 좀 많이 던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뭐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물량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계속 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는 또 오늘 선물의 매도가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선물이 꽤 많이 팔아요. 6천억 정도 팔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좀 패시브 수급도 일부 이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이고요. 그다음 마이크론이 어쨌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오르다가 이제 본장에서 좀 패대기를 쳤는데 글쎄요. 저는 그 관점을 왜 그렇게 잡는지 개인적으로 정비적 반응이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억지로 많이 까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단연 저는 레거시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HBM에 너무 포커스 두지 마시고요. 그 어차피 물량이 되어 있고 어차피 향후에 AI 쪽에 대해서 또 물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4월부터 샌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이제 YMTC부터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램에 대한 가격 그리고 낸드에 대한 이런 공급 가격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좀 턴어라운드 기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 뭐 샤오밍부터 시작해서 여러 또 이슈들이 붙었어요. 그 이슈도 주목할 만하다고 보세요. 샤오미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윈윈 전략을 꾸릴 것이다라는 단독 보도긴 하지만 뉴스가 나왔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같이 받아쓰기 시작해서 삼성전자 플러스 자동차까지 연결된 이슈라서 여기에 대한 파장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샤오미가 부품 쪽에서는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뭐 전기차 쪽으로 너무 보시기보다는 뭐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 약간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중국 발전 포럼에서 뭔가 또 스토리가 나와주면은 또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내용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직 이 정도 조정은 사실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잠깐 쉬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약간 단기 상승에 따른 뭐 물량 소화 이런 내용들로 충분히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단기적인 파동까지 다 노려보시는 분들이야 뭐 비중 조절을 고려해 보시겠지만 5만 원대에서 잡으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뭐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단기 스윙으로 다 먹을 만큼 먹었어라고 빼신 분들은 거의 다 빠지신 것 같고요. 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뭐 이제 6만 5천 원, 6만 9천 원, 뭐 아니면 장기보에서 7만 원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글쎄요, 뭐 특별하게 뭔가 미국장이 엄청나게 반도체가 무너지거나 그런 스토리가 안 나타나면은 저는 뭐 잘 올라가진 않아도 그렇게까지 또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황 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괜찮은 건지가 항상 반도체에 관해서는 지금 이 순간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관세 뭐 상호간사에 나온다고 하면 여기도 타격이 분명 받을 텐데 괜찮은 건지 팀장님의 의견은요? 일단은 외국인들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식 대표적으로 샀고 샀죠.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일단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레거시 쪽에서 일단 일정 부분 돌아서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플러스 업사이드를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낼지는 한 대략적으로 뭐 가격으로 본다면 한 7만 원 정도가 일단 지금까지 보여지는 한계점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HBM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더 큰 업사이드는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구간부터는 또 밑에서 아까 현대차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현대차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이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지난번에 지난주에 못 찾았던 분들한테는 이번 주나 또 다음 주까지는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타이밍 있으면 이때다라고 꼭 알려주세요. 오늘자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사 하창한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두 분과 함께 랭킹5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